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7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대로 떨어지면서 안정세를 이어가자 3분기에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3.5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이며 로이터 통신이 경제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지난 5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 안에 들어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5.95%까지 올랐지만 중앙은행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휘발유 등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품목과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2.58%로 전달 대비 0.0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찾자 금융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3분기에는 금리를 낮출 것이란 예측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 둔화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직접 투자가 위축되면서 하반기에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성장률 제고를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창근 키움증권 인도네시아 법인장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인도네시아도 5%대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안정적이면 중앙은행도 한 차례 정도 금리를 내릴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은 지난해 물가가 빠르게 오르기 시작하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 3.5%이던 기준금리를 5.7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는 5개월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연체 중인 수천억 원대 분담금 납부 계획을 지난달까지 통보하지 않았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유형근 방위사업청 공보담당관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6월 말까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이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정부, 업체 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보담당관은 인도네시아와 고위급 면담 등을 추진하는 등 인도네시아 측 의사를 확인 후에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지난주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KF-21 공동개발 사업의 분담금 납부 약속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개발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분담한 대가로 기술 자료 등을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019년 1월까지 2,272억 원을 납부한 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94억 원, 올해 2월 약 417억 원을 추가 납부해 현재 8천억 원 이상을 연체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국방부, 경찰, 국가정보국에게 해외에서 무기 시스템을 조달하는데 낭비적인 지출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3일 조코이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열린 2023년 국가예산 집행에 관한 본회의에서 새 정부기관은 정부가 유지보수의 예산이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공급업체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무기 시스템 유지보수에 21조 5천억 루피아라는 큰 예산이 지출되어야 한다면 면밀히 살펴봐야 하며 국가 예산은 건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정부 기관들도 기본 인프라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방 및 법집행기관들이 낭비성 지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국방부, 경찰, 법무부, 국가정보국 등의 정부기관에 물품을 조달하는데 29조 7천억 루피아를 지출한 반면 관계, 댐 등 인프라에 대한 지출은 23조 5천억 루피아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영공 공백을 우려하여 오랫동안 노후화된 항공기를 정비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카타르가 사용하던 미라지 전투기 12대를 8억 달러에 구매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일 조코이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호주 시드니를 방문하였습니다. 양국은 이번 만남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전기차 배터리, 나아가 전기차 생산 중심지가 되기 위한 협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니켈 세계 최대 매장 생산국이며 호주는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니켈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전기차 배터리 허브 구축을 꿈꾸고 있으며 호주도 리튬이나 니켈 등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주요 광물 생산을 늘리고 배터리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는 호주 등과 함께 배터리 광물 카르텔 구축이나 호주 리튬 광산 투자 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 보유국끼리 기술과 자본 협력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공동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코이 대통령도 전날 호주 파이낸셜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매장국이고 호주는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이라며 두 나라가 함께하면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를 위한 합의를 만들어낸다면 양국 모두에 좋은 일일 것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파트너십을 공식화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두 나라는 전기차 배터리 협력 외에도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구축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참고로 호주는 오커스 동맹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인접국인 인도네시아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양국 모두 이 지역이 평화롭고 안정적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I 스마트 청진기 전문기업 스마트사운드는 인도네시아 아바디누사 그룹과 3년간 수출 계약을 체결 후 초도 물량으로 23만 불 상당의 스키퍼 SM300을 선적하고 동남아 국공립병원 원격 진료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참고로 아바디누사 그룹은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헬스케어, 소매업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및 헬스케어 부문에서 인도네시아 시장의 고품질 의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립병원, 종합병원, 정부 건강검진센터 등 B2G 정부 조달 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 사운드는 이번 계약을 ODM 방식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국산 부품 사용 요건에 부합해 국공립병원 및 정부보건 조달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올해 4분기 출시 예정인 스키퍼 R1 제품에 대한 선구매 계약도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의료 인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스마트 사운드는 이번 수출을 통해 인도네시아 공공 분야 협력을 시작으로 할로닥, 알로독터, 클릭닥터 등 현지 원격 의료 플랫폼과의 본격적인 협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대표는 스마트 사운드의 첨단 기술과 아바디누사의 현지 시장 경험을 결합하여 인도네시아 의료 분야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난 4월 강북 삼성병원과 협력해 외교부 해외 189개 제외공간에 원격 진료용 실시간 청진장치를 납품한 사례와 함께 전 세계 원격 진료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의 수는 0.68명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수치인 일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또한 전체 2813개 병원 중 1026개 중대형 병원이 공공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에서 북동쪽으로 80km 떨어진 쯔마라자야 마을은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어 밀려오면서 마을이 점점 침식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매일 100자루 이상의 모래주머니를 쌓았지만 바닷물을 막기엔 충분하지 않았다며 간선도로는 지난 6개월간 만조로 인해 무너졌다고 전했습니다. 마을 촌장도 마을이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다며 지난 20년 동안에는 6km 정도 해안이 침식됐지만 최근에는 침식 속도가 빨라지면서 2년 만에 1km가 침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민 3분의 2 이상이 마을을 떠나야 했고 나머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해당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며 마을이 있는 서부 자바 지역은 약 5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카르타도 포함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주요 지역입니다. 최근 침식 속도가 빨라진 이유는 방파제 역할을 하던 맹그로브 숲이 사라지고 지하수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지반 침하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과학연구원에 따르면 2050년에는 자카르타의 3분의 1이 수몰되고 2100년에는 대부분의 해안 도시가 물에 잠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당국은 자카르타 북부 바다를 매립하여 인공섬을 조성하고 방조제 건설, 지하수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카르타 침식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 행사를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자카르타에 위치한 K브랜드 해외 홍보관 코리아 360에서 개최합니다.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지사와 협력하여 개최되는 이번 홍보 행사에는 부산을 홍보하는 사진 25점을 전시하여 역동적인 부산의 매력을 알리는 동시에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인 동네파전, 씨앗호떡, 부산어묵 떡볶이를 체험하는 행사를 병행했습니다. 또한 현재 언론사 및 한류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하는 행사를 7월 3일에 개최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조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은 인도네시아 국민의 뜨거운 한류 사랑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기회로 연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올 하반기에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